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 4월 판매 급감, 가격 인상, 소비자 불만 직격탄. 지난 4월 중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품질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진 데다 가격 인상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연석회의 최신 자료를 인용한 것을 보면 4월 중국 내 테슬라의 차량 인도 대수는 25,845대로 3월에 35,478대보다 1만 대가량 감소했다. 상하이 소재 독립 애널리스트인 가오선은 겨우 한 달 사이에 1만 대 가까운 매출이 감소한 것은 자동차 제조사에는 엄청난 호태라면서 그러나 중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테슬라는 프리미엄 전기차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에서는 테슬라 전기차의 안전과 품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거센 불만이 터져나왔다. 4월 19일 상하이 오토쇼에서는 테슬라 로고가 박히고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기습 시위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다. 테슬라는 당국의 압박이 커지자 시위 이틀 후에 차량 문제 해결이 지연된 것에 대해 이 여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가오는 테슬라가 차량 소유주나 당국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량의 안전 문제에 대해 분쟁을 벌이는 것이 중국 내 소비자들의 모델 3와 모델 Y 구매를 망설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또 지난 3월 말 중국산 모델 Y 가격을 8,000위안 인상했다. 이는 테슬라가 중국 내 차량 판매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북방공업대학의 데이비드 장 애널리스트는 진단했다.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가 급감했지만 니오나 샤오펑, 리오토 등 중국 내 경쟁업체는 여전히 테슬라에 크게 뒤처져 있다. 4월 새 업체의 총 판매 대수는 17,788대로 테슬라 판매의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하이 기가팩토리 3에서는 또 3월에 14,174대의 차량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5%의 관세가 유지됨에 따라 테슬라는 글로벌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테슬라는 말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미중 갈등으로 상하이 공장 증설 중단.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확장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상하이에 공장을 증설하고 이를 글로벌 수출 허브로 구축하는 계획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상하이 공장은 연간 45만 대의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다. 테슬라는 이보다 20만에서 30만 대를 추가 생산할 수 있게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는 유럽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테슬라가 증설을 포기한 이유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꼽힌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부과하기 시작한 25%의 추가 관세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또한 테슬라는 최근 브레이크 오작동 논란 등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면서 판매량이 줄어든 바 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가 전체 생산량 가운데 중국 생산량의 비중을 점차 제한하려고 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생산 판매량 증가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테슬라는 올해 3월까지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30%에 달하는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상하이의 생산용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아직 보유하고 있어 생산 라인 추가 증설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는 정말 사기일까? 그럴싸한 포장을 걷어내니 텅 비어 있었다. 발의 잔뼈가 굵은 몇몇 자동차 업체도 하지 못한 수소연료전지 대형 트럭을 상용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주목받았다. 2017년 이후 보쉬 한화, 이베코의 모기업인 CNH 인더스트리얼 등 세계적 규모의 기업에게 투자를 받으며 가치가 높아졌다. 2018년 초 니콜라가 시험 제작한 트럭이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이어 버드와이저 맥주로 유명한
주류 업체인 에노이저 보시가 이 대형 트럭 800대를 리스하기로 했다는 소식의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그해 8월에는 미국 유수의 폐기물 수거 운송 재활용 업체인 리퍼블릭 서비스의 청소 트럭 2,500에서 5,000대 물량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8일 경기 픽업 트럭과 연료전지 대형 트럭 생산을 위해 취음과 손잡기로 했다는 발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9월 10일 공매도 투자 및 리서치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에 관해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다. 주가는 급락했고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했으며 급기야 창업자 밀턴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GM은 지분 투자 계획을 철회했고 픽업 트럭 생산은 없었던 일이 됐다. 12월 말에는 리퍼블릭 서비스도 손을 떼었다. 니콜라에게 우울한 소식은 이어졌다. 창업자 밀턴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했고 주요 투자자 중 하나인 하나 역시 5.6%의 보유 지분 중 절반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술 중심 스타트업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이슈에 따라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내리는 현상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그런 회사들이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나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기업 문화처럼 받아들여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니콜라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도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자원 대부분을 GM이 제공한다는 건 니콜라가 가진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다른 업체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은 원래 니콜라의 사업 모델이기 때문이다. 니콜라는 미래차에 관한 핵심 기술은 물론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한 공장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OEM을 자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기술 중심 스타트업처럼 포장을 잘한 데 있었다. 힌덴버그 리서치가 그 포장을 걷어낸 것이다. 일련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니콜라는 일부 사업을 정리하고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쓰는 중형과 대형 전기 트럭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본적인 틀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기술적 자산은 분명하지 않고 아직 공장과 제품은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런 가운데 손실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제품을 통해 스스로 능력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니콜라에 대한 의심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의 최대 실적 행진을 막을 3가지 장벽. 최근 엄청난 실적을 낸 애플은 현재 매우 좋은 시기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애플의 그 놀라운 실적을 이어가기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애플이 아무리 잘 나가고 돈 많은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중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순간에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이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풍랑을 헤쳐나갈 것이니 거의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사상자마저 생길 공산이 크다. 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요가 높아지면서 몇 달째 반도체 시장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애플의 경우는 지금까지 반도체 부족 사태를 대체로 피하기는 했으나 다가올 분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며 그 영향의 대부분은 아이패드와 맥이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 CEO 팀 쿡은 그 주요 원인으로 구형 노드를 지목했다. CNBC의 설명에 따르면 구형 노드는 오래된 제조 방식, 즉 디스플레이 컨트롤러와 같은 보조 칩, 전력 관리, 오디오 디코딩 등을 사용하는 칩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애플 제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한 기능들이다. 애플은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필요할 것이라고 인지한 공급 라인을 확보해 두는 일에 그동안 매우 능숙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사태는 자체 안전망을 통해 지금까지 겨우 버텨왔다는 점을 팀 쿡도 확인해 준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 애플에서 발표할 예정인 내용이 분명히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 신제품 출시 시기는 물론 공급 가능 물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앱스토어는 여전히 애플 비즈니스의 취약점이다. 게임 개발사 에픽이 애플 상대로 제소한 반경쟁적 행위 사건 재판과 유럽위원회 반독점 분과의 수사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애플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법적 문제에 처한 바 있다. 많은 경우 얼마간의 현금이 들어간 거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대방인 에픽과 유럽위원회 둘 다 단단히 벼르고 나선 듯 싶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애플도 스스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세운 것처럼
그 자체로도 엄청난 규모의 경제 주체로 자리 잡았다. 애플은 개별 분야의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애플 서비스 사업의 성장이 확실히 앱스토어의 덕을 크게 본 것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애플이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한다면 애플은 수익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오래 고수해온 자사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한다는 철학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소송건의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에픽 재판으로 인해 보통은 입이 매우 무거운 애플의 내부에서 이미 엄청난 양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다. 그 자체만으로도 언론과 개발자들로부터뿐만 아니라 입법 및 규제 당국으로부터의 철저한 조사가 추가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렇듯이 애플이 겪는 어려움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가장 큰 위험인 자기 자신이다. 애플 제품의 최근 행보는 맥을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한 것에서부터 최신 아이패드 프로에 이르기까지 매우 놀랍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아이패드의 경우 작년 대박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하드웨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명확히 해두자면 애플은 아무도 아이패드를 사지 않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애플이 앞으로 아이패드를 어떻게 포지셔닝 할 계획인가 하는 점이다. 일부 작업에는 매우 훌륭하지만 모든 작업에는 그렇지 않은 장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아이패드가 최신 맥과 똑같은 하드웨어로 구동되는 상황에서 애플은 이를 악물고 아이패드를 형님의 제대로 필적하는 제품으로 만들기에 나설 것인가? 이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는 애플이 처한 외부의 위협을 다 합친 것 못지않게 애플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애플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아낼 수 없다면 그곳에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나녹스 실적 발표 악재, 출시 지연 소식. 나녹스는 이번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다. 아직까지 나녹스는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이 아니라서 실적 발표는 큰 의미는 없으며 올해까지는 제품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녹스는 실적 발표에 큰 기대가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 나녹스 주가는 18.64% 급락을 했다. 당초 나녹스는 단일 소스 시스템에 대해 FDA 허가를 받았으며 올 연말까지 다중 소스 시스템의 FDA 신청과 2022년 1분기에 나녹스 멀티소스 제품 1000대를 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나녹스는 코로나로 인해 생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2022년 1분기까지 당초 예상대로 1000대의 멀티소스 나녹스 X 제품의 출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실제로 나녹스의 핵심 기술인 멀티소스 제품의 기대치가 높은 와중에 출시일이 지연된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매도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나녹스는 2021년 연말까지 멀티소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FDA 510 신청을 목표대로 신청할 계획이 변함없다는 것을 발표했고 나녹스의 기술력에는 큰 문제는 없음을 공지했다. 하지만 2022년 1분기에 예상했던 목표보다는 늦어지고 2022년 안에는 1000대의 멀티소스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만으로는 나녹스 투자자들의 의무심을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녹스는 최근 들어 주가가 27% 하락하였으며 엄청난 기술력과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의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평가로 인하여 많은 서학개미들이 매수한 종목이라서 타격이 심하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니오, 배터리 충전 대신 교체 대세된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다 쓴 배터리 충전 대신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니오 베이징 자동차 그룹 등 주요 업체들은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교체식 배터리 표준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승인하면서 업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고 로드쇼가 보도했다. 승인된 교체식 배터리 표준과 안전 가이드라인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이 교체식 배터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비용 절감과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한산한 시간에 충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크기의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니오 베이징 자동차 그룹 주요 업체들은 교체식 배터리 표준을 갖고 있다.
길리 자동차 역시 1분 내에 배터리를 자동 교체할 수 있는 시설을 공개하면서 이 흐름에 앞서가고 있다. 로드쇼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주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는 이미 교체가 불가능한 배터리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